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2024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미적분 세 문제에 관한 심층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찍는 이 영상은 두 번째 촬영본입니다. 선생님이 약간 안일했나 봐요. 첫 번째 해설 강의를 올렸는데 민짱님, 지송님, 우기님 등 선생님 문제 풀이에 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걸 검토해본 결과 선생님 설명에 논리적인 어떤 한계,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그 오류의 내용은 별도의 영상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름하여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가 어떤 논리적 결함을 가졌나 이걸 설명할 겁니다. 28번에 대해서. 여하튼 최선을 다하여 더 심기일전, 정확한 풀이, 원리에 입각한 풀이, 그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영상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풀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고, 별도로 찍는 28번 특별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8번, 29번, 30번 난이도에 관해서는 이미 총평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8번이 전에 없이 어렵다. 심지어 논리적 결함들도 막 발견될 수 있다는 거. 반면에 29번은 상대적으로 쉽다. 30번은 물음표이다. 네, 총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얘가 제일 어렵고 얘보다 거의 한 2배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전략안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테니 총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28번 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조건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상수입니다. 양수라고 합니다. B도 상수고요.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항상 이런 조건은 중요한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반의 조건식은 쭉 읽어봤는데 뭐 그럴 것 같아, 그지? 뭐 어쨌든 복잡해 보여요. 나머지 갔더니 F0하고 F2 사이에 이렇게 생겨먹은 관계식이 있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 AB, 미지의 상수 AB를 찾아서 곱하여 그 값을 찾으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럼 저 질문을 보자마자 다음 같은 두 가지 정도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하튼 AB를 찾아야 되는데, 나번에 봤더니 0을 대입한 놈, 2를 대입한 놈, 그들 사이에 관계식이 있으니까 요 가나번을 연립하자고 생각하고 x 대신 0 대입, x 대신 2 대입해서 어쨌든 식을 하나 찾아내 볼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그건 식 하나를 찾은 거니까, 찾아야 될 값은 두 개인 거니까 추가로 어떤 식 하나를 더 찾아야 돼. 그 추가로 어떤 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조건이 뭐냐? 아무리 따져보러도 그게 잘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놈 하나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기 이제 우리가 관건적으로 풀어나가게 될 지점일 겁니다. 자, 1차. 0을 대입하고 2 대입한 그 식을 써보면서 요 조건하고 연립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했더니 F0에 제곱에 더하기 2배 F0에 이 값이, 이 0을 살짝 대입하면은 여기는 그냥 통째로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물론 2를 대입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F2의 제곱 더하기 2배 F2, 역시나 2 대입해도 어차피 저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변의 식이, 우변의 값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둘을 변변 빼버릴 수 있고, 빼낸 결과로 여러분 제곱의 차니까 합차이고 F0 더하기 F2랑 F0 빼기 F2랑, 그리고 다시 더하기 2배 하시고 F0 빼기 F2, 여러분의 계산 결과로 0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보다시피 앞쪽에도 뒤쪽에도
F0 빼기 F2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등식이선택하는 말은 얘가 0이거나 얘를 약분시켜서 요놈하고 요놈이 같거나 요놈 더한 게 0이 되거나 요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미 나번 조건식에 F0하고 F2는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쭉 약분해서 지워버리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F0하고 F2하고 2를 더해서 이항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어진 나번 조건을 가번과 연결시킨 관계식을 찾을 수 있고 그럼 요놈하고 요놈하고 2를 연립해서 식이 찾아졌어. 그지? 결론적으로 F0 대신에 F2 더하기 1 살짝 집어넣으면 2배 F2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F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한 번 더 그놈을 여기다 넣든 F0를 찾을 수 있습니다. F0를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 결과를 다시 이곳에 대입했더니 F0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테니까 여기서 4분의 1,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할 테니까 결국 A, B를 찾아 더하면 이 결과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결정되는 제1단계의 풀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텝 1의 결과로 나는 F의 함수값 2개, 0하고 2에서의 함수값을 찾았고 우리가 구하는 A, B에 대해서 그들의 합이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찾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스텝 1이 끝. 문제는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긴 하겠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 식을 찾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뭐 5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 문제 풀이의 두 번째 아이디어인데 좌변에 있는 이 식은 그냥 연속인 어떤 함수를 가지고 그 2차 꼴의 식을 찾은 거니까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말이죠. 우변을 가보면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 빨간 밑줄 부분까지는 완전히 함수가 구체적입니다. 미정상수가 두 개 있지만 어쨌든 이 함수는 그 개형들을 얼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A가 양수이기도 하잖아요. 그치? 물론 이걸 완벽하게 다 그려낸 건 아닌데 적어도 좌변에 비해서는 얘가 구체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표 함수로부터 물음표 함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물음표 함수를 향해 가서 F를 실제로 표현하고 나면 저 연속성을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래 굳이 안 가고 연속이니까 연속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미 당연해. 심지어 우변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다음 잘 들어보면 여기 지금 이래서의 어떤 대칭성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다 보면은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이가 논리적인 오류를 가졌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재촬영을 시도하겠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변의 함수로부터 좌변에 있는 이 식을 풀어헤쳐서 fx를 진짜로 찾아내라. 요게 주문입니다. 되시죠? 네. 여러분이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이걸 살짝 지어보겠습니다. 해서 말이죠. 우변식 요놈 전부를 잠시 함수 g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주어진 저식이 fx의 제곱에 더하기 2배 fx로 gx가 되는 이런 함수의 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fx는 하는 데 있습니다. fx는을 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번 방법은 그냥 이게 지금 fx에 관한 2차 방정식 꼴이니까 이걸 이항시켜서 근해 공식으로 처리하면 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나? 양변에 1을 살짝 더하면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되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를 더해 처리하면 저 식이 fx에 2를 더해요. 제곱해요. 이런 결과로
gx에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낸 것과 똑같습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fx는 찾아봤더니 이건 제곱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제 1번 가능성 함수 마이너스래 더하기 루트 속에 gx에 더하기 1 두 번째 가능성 마이너스래 더하기 빼기에 루트에 gx 더하기 1 이해 갔지? 네. 그러니까 fx는 윗줄 함수만으로도 이룰 수도 있고 아랫줄 함수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또이란 말은 이러다가 선택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이 또는 이 뜻이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말이죠. 우리가 지금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0의 함수값, 2의 함수값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잠시 fx 함수를 0에서부터 시작해서 2까지 구간에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0에서는 자신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두 점을 fx가 지금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연속적인 함수를 따라서 이 두 점을 이어봐라는 뜻입니다. 이해갔지?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찾아낸 fx 함수로는 요 윗줄의 함수는 루트가 가진 이 효과 때문에 사실은 저기 제곱이 되는 순간 절대로 잊지 말 것이 제곱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g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는 반드시 0보다 크나 돼야 된다는 요 제 1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지? fx는 마이너스에다가 어떤 0 이상의 놈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위쪽에서 노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는 그 놈을 y콜 빼기 돼서 대칭시켜만 함수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만 노는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말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하필이면 또 마이너스 2를 경계로 서로 다른 세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요놈 함수 위쪽에서 노는 함수들인 경우는 이 점을 표현할 수 있지만 요놈 함수 아래쪽에서만 노는 함수를 가지고는 이 점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함수만으로 이 두 점이 동시에 표현될 수 없고 이 함수만으로 이 두 점을 동시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지? 이것만으로는 얘만 표현돼, 얘가 안 돼. 이쪽 함수로는 얘는 표현되지만 쟤가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서로 갈아타지는 상태가 벌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승이 불가피하다는 말입니다. 인정돼요? 네. 그러면 도대체 환승의 정체가 뭐냐? 이걸 찾아야겠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다 느꼈을 거예요. 그죠? 환승의 정체란 말은 요 놈이 0이 되는 사태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g의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상황을 찾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찾아내면은 그냥 gk로 빼기 1이 만들어지는 어떤 상태가 연출되면은 드디어 너희들은 서로 붙을 것이고 그 붙어진 상태로부터 갈아타지는 상태가 연출될 텐데 위에 써 있는 gx 더하기 1이라는 놈은 항상 0 이상이었기 때문에 얘랑 탁 연립을 하면은 이런 뜻이지, 그지? 그 순간은 바로 주어진 저 함수 gx 더하기 1 이 함수로는 최소가 되는 순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 함수의 적절한 증감 상태가 확인돼야 최소값이 어쨌든 나타나야 되는데 위에서만 놀던 그 함수가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최소 상태가 연출돼야만 실제로 같아지고 이 두 점을 다 표현하는 상태가 연출된다는 말입니다. 되시나요? 네. 정리.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gx 함수에 사실은 gx 더하기 1 함수에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됐죠? 도전. gx의 최소를 찾으러 가요. 그죠? gx가 최소면 1 더해서도 최소인 거니까. gx 함수를 이쪽으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gx 함수는 a의 코사인의 세제곱에 파이 x의 2의 사인 제곱에 파이 x의 더하기 b였는데 물론 2를 더해도 진배 없습니다만은 그걸 미분할 거니까 결국 g 프라임 x를 찾으면 되고 그놈은 이런 미분 a는 어차피 공통인 수인 거니까 살짝 크게 묶어버리고 이 부분의 미분에 출력합니다. 이건 미분은 다 주어버립니다. 그죠? 앞쪽 미분을 시도해봤습니다. 3이 내려와요. 코사인 제곱에 파이 x 속함수인 코사인 파이 x를 미분해요. 파이를 다시 곱합니다. 괄호 할까요? 괄호? 네. 마이너스에 파이 곱하기 사인에 파이 x가 되겠습니다. 그놈에다가 지수가 곱해질 텐데 바로 뒤이요. 앞쪽 그대로 두고 뒤쪽을 미분할 때도 이 지수는 또 있을 테니까 요렇게 괄호로 하고 2의 사인 제곱에 파이 x는 밖으로 찢어냈습니다. 더하기 하시고 이번에는 이쪽 함수를 밀어냈습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코사인 세제곱에 파이 x는 이미 있던 놈이고 요 놈의 미분을 찾아 곱하면 되겠습니다. 저런 미분을 해보니까 2가 내려와요. 사인에 파이 x에 다시 곱하기 그 사인 파이 x를 미분해서 파이에 코사인 파이 x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놈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파이 x는 여기 세제곱이랑 짬뽕 잡탕이 되면은 4제곱으로 바뀔 테고 더해진 두 개 항을 비교했더니 파이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사인 파이 x도 공통으로 들어있고 코사인 제곱 파이 x마저도 공통으로 담기기 때문에 는 a 곱하기 공통인 수를 몽땅 다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파이가 앞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코사인 제곱도 빠져나갔습니다. 사인 파이 x도 빠져나갔습니다. 요놈 지수마저도 앞으로 그냥 빼버려서 2에 사인 제곱 파이 x를 썼습니다. 그럼 괄호 속에 남은 거 저 윗줄로부터는 빼기 3이 남았고 아랫줄로부터는 2배 코사인 제곱이 남았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g를 미분했습니다. g를 미분한 이유를 잊으면 안 돼요. g를 왜 미분했다고? 최소되는 순간을 찾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요놈의 부호 변동을 따라서 진짜로 극소가 생기는지 어디서 생기는지를 찾아야 최종적으로 저 답을 찾을 텐데 부호를 확인해 봤더니 이 부분 얘는 항상 양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A가 양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지수도 어쨌건 무조건 항상 양수죠. 그런데 이 부분 요 괄호를 살펴봤더니 요놈의 최대는 2인데 이게 빼기 3인 거니까 요놈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부호가 안 변하는데 오직 부호가 바뀌는 부분은 요놈 사인 파이 x 부분에서만 부호가 바뀝니다. 이게 살짝 진짜로 확인해 봤더니 원래 구간 0, 2에서 사인 파이 x의 부호는 2를 연결로 바뀔 텐데 원래는 위에서 밑에 있는 거니까 양에서 음으로 갔지만 지금 저 뒤에 여기 빼기가 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효과를 딱 고려하게 되면 진짜로 그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gx 함수는 바로 1 지점에서 최소를 기록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 놈을 가지고 요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g 얼마가? g의 1이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요 조건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치?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간단한 계산만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g에 가서 1 대입해 봤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차피 빠인 거니까 요건 1입니다.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 빼기 A에 더하기 B를 한 결과로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 관계식 하나, 조건식 하나를 숨어있던 조건식 하나를 발견한다. 그럼 저 앞에 우리는 이미 A하고 B를 더해서 이 계산 결과로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니까 얘를 연립해서 둘을 변변 더해서 2로 나누면 B가 나타나는데 아, 얘를 더해요? 마이너스 4분의 7에 2로 나눠요? 마이너스 8분의 7이고 둘을 변변 빼서 2로 나누면 결국 A란 녀석을 찾는데 아랫줄에서 윗줄 확 빼버리면 우변은 4분의 1 2로 나누면 8분의 1 결국 A랑 B를 서로 곱하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64분의 7이라는 여기 결과에 이루고 그랬더니 정답이 2라는 걸 찾아내게 됐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관건은 F를 찾아서 이 두 점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진짜로 fx 함수를 이렇게 두 개의 조각난 함수에 또는 이기 때문에 환승이 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말이지. 그래서 그 조건이 너무 강력하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28번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가 되었답니다. 되시죠?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단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아주 쉽습니다. 참고로 지금 문제는 수능 특강에 이미 그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험생활의 기본적인 참고사가 예전 기출문제하고 수능 특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두 점의 AB가 있는데요. 이 둘이 C라는 이 곡선에 들어있는 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무 맥락 없이 저 A의 좌표를 대입하고 B의 좌표를 대입하면서 어떤 식이 나타나고 그 식을 막 정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그 전에 할 일이 두 점 A, B에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죠? 식의 꼬라지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뜻이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A하고 B라는 것은 얘하고 연립식을 만들었을 때 그 연립식의 X에 관한 실근 두 개가 A, B라는 말입니다. 인정되죠? 네, 그 과정만 거치면 그 다음은 아주 심플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Y 대신에 말이죠. X 더하기 K를 그냥 확 집어넣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의 X에 더하기 2 곱하기 Y의 제곱인 거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KX 더하기 2 곱하기 K제곱 여러분 이퀄 15입니다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방정식에 두 실근이 A하고 B하고 간판하고 이거는 완전히 고등학교 1학년적 사고 방식이고 그랬더니 이제 식을 정리하면 끝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빼기 x의 제곱, x제곱 죽어버려요. 그 x의 제곱 하나만 남고 x를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2kx하고 4k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2 곱하기 k의 x가 되고 15로 넘겨 정리했더니 더하기 2k의 제곱 빼기 15는 제로입니다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계수 관계가 성립할 테니까 A하고 B를 찾아 더하면 그 값은 마이너스 2K가 될 테고 A, B를 찾아 곱하면 그 값은 2K의 제곱 빼기 15 이렇게 된 두 개의 조건식을 가지면 그 다음 이거야말로 우리한테는 매우 익숙한 접선 그 식들을 찾아보라는 거니까 미분해서 저 A 좌표를 대입하고 B 좌표를 대입해서 기울기를 찾아 곱하면 빼기입니다. 그걸 이용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식으로부터 양변 미분을 거치면 x의 등비로 나누니까 2 곱하기 x에
여긴 고배미분인데 앞쪽을 면하면 2 곱하기 y고 뒤쪽을 면하면 2 곱하기 x에 y 프라임이고 얘는 y 대수 미분한 4y에 y 프라임이 곱해지면서 이퀄 제로가 나타날 테고 그 결과 이건 지워버려요? 네. y 프라임을 찾아봤더니 이놈 두 개 정리하고 이항시켰다가 샥 나누게 되면 2x 빼기 4y 분의 2x 빼기 2y가 되면서 분자분모를 2로 나누면 x에서 2y를 빼요. 분자에서 x 빼기 y에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될 것이고 그럼에다가 a라는 점의 좌표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 자리에 a, 이 자리에 a 더하기 k 그러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k, 2k 이고 분자에서는 둘을 서로 그냥 살짝 뺄 거니까 거기 빼기 k가 있습니다. 부하가 몽땅 다 빼기니까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처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b의 좌표도 a의 좌표가 완전히 같은 거니까 b에 더하기 2k 분의 k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이런 조건식 하나를 얻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말이죠. 요 놈식들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끝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a, b 합이 마이너스 2k란 말은 a하고 2k를 찾아 더한 것은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해서 마이너스 b와 같고 당연히 똑같은 식이니까 너는 빼기 a가 되겠습니다 해서 최종 결론 k의 제곱이 여기 지금 a 곱하기 b잖아요. 다시 빼기잖아요. 마이너스 a의 제곱과 a, b와 같습니다. 그대로 이놈을 집어넣으면 결국 k의 제곱은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15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k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3으로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5입니다 해서 게임 끝입니다. 됐죠?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핵심 최초의 여유 연립해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을 찾으면 근계수 관계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 연립은 금방금방 풀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이 어쨌든 28번이 비싸 아주 쉬워요. 그죠? 지나갑니다.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 역사상 제1단원 급수편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히 충격적인데요. 정확하게 그 논리적인 체계 이걸 정리해 볼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수능시험 현장에서 30번 자리가 저렇게 여러분 용어로 괴랄맞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건 전제하는데 다만 어쨌든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제1단원 다시 한번 정확히 그 논리적 체계를 따라서 정리하는 계기로 30번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처음 출발할 때 간단합니다. 그죠? A에는 등비수라고 그러고 등비수라는 것은 첫 장하고 공비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함수인데 수열인데 B에는 가봤더니 AN의 조건에 마이너스라고 비교 즉 AN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라는 완전히 고정된 숫자가 나타난단 말이고 AN이 마이너스보다 커지면 그때는 AN 수열 자체로 이루어진다. 그냥 거기까지 생각해보면 대충 쉬운 것 같아. 가번에 봤더니 홀수번장들만을 가지고 만든 급수가 마이너스 3에 수렴한 됩니다. 나번에는 짝수번장을 가지고 만든 급수가 8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홀수항하고 짝수항을 분리해서 가번 조건, 나번 조건을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AN으로부터 BN이 찾아질 것이고 그 BN을 홀짝 분해시켜내면 뭔가 그 실마리들이 쭉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왔단 말이죠. B3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당장에 얘랑 비교해서 B3가 마이너스란 말은 A3를 가르쳐 준 거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은 전제된 것과 같습니다. 다음 그럼 어쨌든 그 다음에 질문 이렇게 됐단 말은 AN 수열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요 점화식을 풀자면 마이너스 1하고 AN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 상황을 적절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장이 있는데 마이너스 1지점이 있는데 우린 지금 수열 AN을 여기다가 표현해보고 표현된 결과로 BN을 리스트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튼 마이너스 3에서 세 번장이 마이너스 1보다는 어쨌건 작은 상태니까 작은 쪽에 점 하나를 살짝 찍고 이 점이 세 번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장에 공비가 어찌 될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당장 이 수렴성 때문에 절대로 공비는 1보다 절대값이 크면 안 된다는 어쨌든 직관적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얘기해보면 공비가 1보다 커지면 부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절대값이 쫙 커질 테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모아봐야 BN 값은 무조건 다 마이너스로 찍힐 테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왕창생이 나오니까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이게 위아래로 오락가락 할 텐데 이만큼 올라가다 이만큼 하다가 왕창 커지면서 저 위쪽만 바라봐도 한없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수열은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정되죠? 그래서 공비란 녀석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다까지는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이 범위 안에는 공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그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도 또 있답니다. 그럼 그게 만들어낸 효과는 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단은 총정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열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공비가 0과 1 사이란 말은 어쨌든 공비가 양수인 거니까 부호가 변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게 음수였던 거니까 오른쪽 부분을 쭉 펴내보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은 줄어들어가는데 음수 세계에서 놀고 있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저 왼쪽으로 가면 쭉 더 절대값이 커지는 여기 마이너스 첫 장부터 시작해서 찍어보면은 첫 장, 둘 장, 셋 장, 넷 장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수열 AN이 찍혀 올라갈 겁니다. 그럼 몽땅 음수세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빼 1이고 마이너스보다 커지면 AN인데 AN 자체가 완전히 다 음수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돼도 이 양수값은 절대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탈락시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생각을 요 가번 조건, 나번 조건 여기에 집중해서 찾아보았답니다. 그러자마자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수열 AN 너는 여기 지금 X축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현재 주어진 조건 셋 장이 여하튼 마이너스보다 작답니다. 작거나 같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 부호는 오락가락 할 테고 갈수록 절대값은 줄어들어가면서 X축에 수렴되는 상태가 벌어질 겁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렇다면 그 왼쪽 둘 장은 어쩔 거냐? 첫 장은 어쩔 거냐? 이것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데 어쨌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부호는 오락가락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절대값이 커지겠지. 그치? 해서 그 왼쪽 2에서는 3에서의 절대값보다 훨씬 더 큰 이 어딘가가 찍힐 것이고 1에서는 또 절대값이 더 커지는 이런 구조를 가진 째로 수열 AN이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훨씬 작은 곳에서 출발해서 부호가 위아래로 요동치면서 대신에 절대값은 줄어들면서 0에 수렴하는 상태가 펼쳐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수열 BN을 이제 여러분이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도전. 우리는 마이너스를 서는 경계로 수열 AN이 아래쪽에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첫 장 마이너스 1입니다. 둘 장은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그냥 A2로 확장, 그지? 셋 장,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 넷 장, 저 위쪽 양수가 있으니까 A4.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럴 거 아니고 좀 전 그 질문 있잖아. 잠깐 가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기를 홀수항 따로 짝수항 따로 생각하라 했으니까 처음부터 저 그림을 전제로 홀수항, 짝수항을 나누면서 생각하자.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A의 수열 자체가 짝수 번째일 때는 계속해서 X축의 위쪽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짝수 번째를 차례대로 찾아보면 이건 그냥 짝수 번째가 있어요. 넷째 날 이게 넷째고 여섯째를 먼저 봤어요. 여섯 장도 수열 Bn으로는 그냥 수열 A에 항하고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 1번 식이잖아요. S가요? 시가 마시고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의 EN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동그라미엔 너들을 하염없이 다는 거니까 수열 A에는 등비수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갈 때 공비가 제곱이 곱해지는 거지, 그지? 결론, 너는 공비가 R제곱이고 첫 장은 A2가 된 A2란 첫 장을 A라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은 AR이 된 너가 8이더라. 그래서 나번 조건이 훨씬 더 쉽게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번을 주목하는데요. 그럼 홀수항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찾은 것처럼 첫 장은 마이너스가 훨씬 작아서 B에는 마이너스. 셋 장은 이미 주어진 조건대로 B3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A5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다섯 번째 아니라 그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리기에는 마이너스 선을 위에서 찍어봤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냥 위아래를 오락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절대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뿐 이 점이 아래쪽에 있을지 지금처럼 위에 있을지 이건 현재 알 수가 없었는데 제시된 조건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b의 2n 빼기 1 이들의 계산 결과로 마이너스 3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말이죠. 저기는 수열 AN의 다섯 번째 항이 A5가 만일에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다면 해보는 겁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Bn B5마저도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러자마자 이미 마이너스 3이 다 채워져 버렸고 근데 우리는 한없이 더 해야 되는데 홀수번장들은 모조리 다 음수 세계에서만 놀기 때문에 여기 A7, 8, 9 이들의 세계가 양수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계속 그러니까 음수가 막 더해질 거니까 절대로 마이너스 3을 그의 급수값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러면 곤란하고 결론 A5는 반드시 마이너스보다 커져 있어야 되고 그러자마자 진짜로 저 그림처럼 찍혀 나가는 이런 점들을 따라야 되니까 P5부터는 수열 AN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인정되죠? 그러면 빨간 나라들의 급수를 처리할 때는 미리 주어진 2를 챙겨놓고 얘네들부터는 어차피 AN 등비 수열의 급수를 찾는 거니까 역시나 그때도 공비는 R제곱이지. 해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마이너스 3이 얻어지는 방식이 마이너스 2는 챙겨놓고 여기서부터 급수 처리하면 등비 급수 처리하면 1 빼기 R제곱분의 다섯 번째 AR에 4제곱 너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거니까 양변에 2를 살짝 더해버려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을 연립하면 이제 정답인데 보다시피 지금 생겨본 꼬라지가 분모 같아요. 분자끼리만 살짝 달라요. 그래서 얘를 그냥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누는 순간 아래 세제곱 그놈이 마이너스 8분의 1 되겠죠. 그죠? 아래 세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8이었던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봤습니다. 그럼 말이죠. 분모가 1 빼기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a가 되고, 요놈이 지금 8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요놈이 4분의 3. 그래서 a를 드디어 찾았다. 마이너스 하시고 12가 되더라 이 말이지. 그치? 괜찮죠 여러분? 네. 그래서 a도 찾았고 r도 찾았으니 질문이 뭐였다고? 질문이 저쪽으로 살짝 갑니다. a의 절대값을 씌워서 급수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놈 수열의 입장에서는 첫 장이 뭐라고? 12가 되겠죠. 그죠?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공비는 뭐겠습니까? 원래 수열의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절대값이 됐으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럼 결국 구하는 정답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2가 될 테니까 24. 이렇게 답하면 정답이 된다. 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든 30번 기회 등비수열의 공비가 범위에 따라서 만드는 효과를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보고 수렴성 여부도 모두 다 판단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월 모평 미적분 해설 강의를 마치고 선생님은 짤막 강의 28번 오류의 정체를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